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제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양호합니다. 개인은 팔고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고요. 코스닥은 지금 급등 흐름으로 전환을 한 뒤에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눈치 보기 장세라는 분석은 유효합니다. 아무래도 FOMC가 오늘 밤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방향성을 가늠해 봐야 되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이 당장 내일이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욕구가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FOMC가 어떤 코멘트,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장에는 좋은 영향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앞으로의 장에 대해서 조금은 무거운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비관론자들의 힘도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중국 부양책 실효성 정도에 대해서도 지금 물음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이 어떠한 경기 부양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기 부양책들은 내일 확인이 가능하다. 즉 내일까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부분이 강한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은 양시장 모두 지금 불안한 마음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는 운송장비나 화학, 통신, 철강, 보험, 금융업종 등 다수의 업종이 현재도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은 보합 수준이고요. 국제유가 지금 폭락했습니다. WTI가 전일 7%가 넘게 급락하면서 정유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은 시총 대다수의 상위주들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CJ ENM만 약보합권에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후의 장세에 따라서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초에 장세까지도 점쳐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마켓 리더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내년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1.1%가 내년 경기는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10곳 가운데 6곳에 해당하는 무려 59.8%가 내년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90일 휴전 중인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내년 1월 중국과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측과 최근 수주간 수차례 전화 협의를 해왔고 여러 회담에서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협의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중국의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경제매체인 중광망은 중국 공산당이 내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소집해 내년 중국의 거시와 미시 경제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총리실은 노딜 준비의 구체적인 예로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도록 수송선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가 아무런 조건과 관계도 설정치 않은 채 탈퇴하는 것으로 영국 정부가 노딜 준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자국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0.73%대까지 상승폭 키웠습니다. 2077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자,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77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집니다. 특히나 중국 지금 증시가 열림과 동시에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또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삽니다. 1,867억 원. 어제에 이어서 기관은 매수에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골고루 매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외국인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2시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수로 지금 가담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매도 전환을 했고요. 개인은 1,764억 원 좀 강하게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하락장에서 개인들은 매수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삼성전자는 강보합,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약세입니다. 62,2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3.6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현대차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92,000원대까지 실적 악화, 여러가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빠진 뒤에 여러가지 호재를 맞이하면서 122,000원대까지 단숨에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어제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 바로 35만원 회복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지금 운영되고요. 포스코, SK텔레콤, 한국전력도 모두 상승합니다. 포스코도 지금 25만원대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네이버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물산, KB금융은 빠집니다. 현대모비스도 운송장비, 자동차 부품주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신한지주는 보합권 움직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1%대까지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1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670선까지 안착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모습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갭 띄우면서 출발은 했는데 갭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지금 한 2포인트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다가 중국 시장 열리면서 바로 급등 흐름 가져갔고요. 지금 1.79%대까지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전히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삽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좀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668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이 오늘은 매수에 들어옵니다. 291억 원 들어왔습니다. 투신이 36억 원 팔지만 나머지 주체 모두 사고요. 개인이 901억 원이나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급등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29%,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잘 가니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라젠, 포스코캠텍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 모두 일제히 급등하고요. 바이로메드는 어제 급등이 하루 전날 나와서 오늘은 조금은 급등세는 진정이 된 모습, 유일하게 CJ ENM만 소외받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요. HLB 역시 오늘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는데 상승폭이 무려 7%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9만원 살짝 이탈이 됐는데 바로 회복하네요. 펄어비스 역시 3%대의 상승, 코오롱 티슈진도 4만원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여기도 빨간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파라다이스만 2%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10% 급등입니다. 아난티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동안에 급등 흐름 나오면서 오늘은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움직임 굉장히 활발합니다. 1.51%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컴투스 상승, SK모트리얼즈도 15만원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꽤 큰 폭의 조정이 나오네요. 4원 90전 내려가면서 1124원 70전에 원달러 환율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특징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배당 성향 높은 종목들은 뭐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배당 성향이 낮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오늘은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 선저됐던 종목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 눈에 띄고요. 10월달 이후부터 거의 35% 상승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이 아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외국인 지분도 연초 30%대에서 42%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현대그린푸드와 같은 종목,
특히 11월 달 이후부터 16% 상승하는 모습들까지 가져오면서 이런 어떤 종목들의 특징이 국민연금이 지분을 한 10%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대주주 지분율이 40% 이하, 그리고 보유현금 대비해서 배당 성향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특히 2년 연속 배당 성향이 15% 이하라는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이 높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지분율이 낮은 관계로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쪽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마찬가지로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까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대림산업, 신세계,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풍산, 한국단자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1월 달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이런 대림산업이나 현대백화점, 한섬을 순매수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현대그린푸드라는 종목은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죠. 현대리바트라든가 에버다임, 현대홈쇼핑과 같은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 쪽에서 실적은 작년에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회복이 되는 관점 쪽에서 영업이익이 1,450억대로 작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한 7% 정도 늘어나서 1,550억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경기 방어적인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까지 보여준다는 점, 이 점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적인 흐름들이 급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이후에 매매 패턴이 연기금이 좀 많이 바뀌었다. 좀 작은 종목들은 팔고 대형주로 지금 갈아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운영본부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연기금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면은 제 역할을 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밀리는데 방어적인 역할은 전혀 못했고 오히려 10월, 11월 달로 들어오면서 좀 연기금의 변화가 들어오나 싶었더니 12월 달은 다시 현재 순매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략상의 여러 가지 변화는 아무래도 어떤 운영본부장의 교체에 따라서 큰 흐름이 바뀐다기보다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씩 줄이고 대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일단 최근 기조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와 같은 어떤 그동안 시장의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팔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히려 통신주나 음식료 같은 경기 방어주 쪽을 매수를 하고 있다. 상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연기금 입장 쪽에서는 일단 시장에 휘둘리는 것보다 좀 더 안정을 택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중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쪽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실적이 부진했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내년에 실적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다시 주가에 대한 재반등에 대한 기회가 조금씩 더 열려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KT&G 같은 경우도 담배 쪽 그리고 의외로 담배 수출이 상당히 실적과 주가의 모멘텀을 끌었었는데 올해는 담배 수출이 많이 좀 꺾이다 보니까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면에는 지금 부진한 모습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분야, 특히 담배 쪽에서는 요즘 핫한 쪽이 관련형 전자담배죠. 이쪽에 대해서 실적 회복과 함께 내년에 변화를 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배당 4,000원, 약 한 3.5%의 배당 수익률도 부각될 수 있다. 상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연기금 매매와 함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 매매 패턴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뭐 사실 오늘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 모두가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그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인데 FOMC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도 조금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장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초까지도 갈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재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좀 길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내일 시장이 열리면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소문단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먹을 게 없어도 잔치에서 일어나기 전에 좀 많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단기에 그냥 영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회의 때 뭐 금리 결정은 인상되는 것이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경기 논란이 지금 막 뭐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면서 압력을 좀 가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뭐 그것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될 수는 없는 것일 테고, 뭐 2019년 금리 인상 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경기 논란으로 이제 연결해서 생각이 돼버리면 경기 고점의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2019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 진입이 된다 이런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 둔화 움직임을 근거로 해서 내년 금리 인상이 3번 이내로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 중에 있죠.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4번까지를 거론했었고요. 근데 이제 3번 이내, 그러니까 2번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뉴욕에서 해석하는 시각은 이러한 금리 인상 강도가 약화되는 것이 최근에 증시 하락 때문에 그 증시 하락을 좀 이제 더 막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대세인데, 왜 그러냐면은 경기하고 이 기업 실적의 둔화 이거는 시스템 위기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뭐 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그때 나타나는 환율이나 뭐 금리, 크레딧 변수 같은 좀 움직임 쪽에서 특이한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나 뭐 이런 시스템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고 금리를 좀 덜 인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 경로 내일 이제 점도표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강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마무리 시점이 언제일까 이걸 가능하면서 단순히 금리하고 유동성, 그러니까 주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넘어서 이게 내년도로 이어지는 자산 투자 배분 전략, 뭐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키 팩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내일의 오늘 밤 이벤트죠. 오늘 밤 이벤트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냥 넘어갈 만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들, 뭐 경기 상황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연준을 트위터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발언을 통해서 눌러도 되나 월스트리트저널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파급력이 있다고 지나간 뒤에 수립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희가 내년도.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도 요새는 트위터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리기까지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유명한 교수님,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도 그 복잡한 경제 논리를 트위터로 날리십니다. 그럼 그거 해석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짧은 트위터 안에 들어있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좀 반대쪽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만 트위터 날리는 게 아니죠. 해가지고 여러 명들이 지금 트위터로 뭐
간접적인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것이 주도적인 의사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좀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벤트는 채권이나 환율, 원자재 시장까지 연계돼서 움직일 변수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자산 투자 전략 쪽으로 미치는 영향을 좀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 모멘텀 둔화 가능성이 금리 인상 축소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은 지금 시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 민감 업종의 업황이 돌아가는 거나 또 그 업황 때문에 기업의 실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상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확실했던 이유, 그게 정책적 효과인데 19년을 전망할 때는 이 정책에 오히려 마무리된 다음에 엽기적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나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올해가 좋았는데 내년에는 그게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만약에 또 되더라도 뭐 더 될 일, 더 좋아질 일이라기보다도 본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니까요. 특히나 이 재정 적자 부담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뭐 이렇게 재정 확대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해서 엽기적 효과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에 경기 모멘텀 둔화는 거의 정책이 부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적지 않게 기대했었던 그레이트 로테이션 같은 얘기 있었죠. 한마디로 채권에서 뭐 주식으로 자금이 넘어온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 시그널을 이번에 줘버리면 오지도 않고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채권 투자 메리트가 재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에서 주식으로 유동성 이전, 이걸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했었던 상황이지 지금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어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자금이 넘나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환율의 영향도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하고 원자재 쪽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니까요. 근데 결국 달러가 강세를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금리를 좀 줄인다, 그 상승폭을 줄인다, 횟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단기 강세 요인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 요인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 스케줄에 따라서 중장기 약세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기대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이머징 마켓 쪽은 이것이 좋을 일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줄이지 않고 계속 똑같이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구도가 바뀔 게 없는 거죠. 이머징 통화는 계속 약세가 되고 글로벌 유동성은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갈 테고요. 근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주면은 그게 또 글로벌 경기 둔화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원자재 시장 쪽에서의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이어질 테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은 글로벌 유동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머징 마켓 내수 경기는 글로벌 경기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부진 지속되겠죠. 그렇다면 자원 생산국이나 또 이머징 마켓 쪽의 수출국 모두 쉽지 않은 구도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좋을 일이 없는데 현 그 시점에서 우리가 대강 그 자산 시장을 이렇게 파악할 때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좋을 일은 없고 여러 가지 변수가 채권 시장하고 환율 시장 쪽에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강 짐작은 하는데 우리가 항상 짐작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이벤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금리를 인상하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점도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확인하는 것까지는 기정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자산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환율이나 채권 쪽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또 2019년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비슷하고 대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들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저 같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채권 시장이나 환율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내일 보고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머징 마켓이 뭐 대강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급격한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식시장이 좋아질 걸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기적인 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 증시가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내린 증시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부담 요인이 해소가 되면 미국 증시가 낙폭과되니까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눈치 보고 있던 글로벌 증시도 덩달아 오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지수도 지금 아주 기술적으로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거의 대부분요. 해서 오늘 밤 이벤트가 뭐 작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하고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좋은 얘기가 나타나지 않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기적으로 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이머징 마켓 쪽은 경기 모멘텀이 더 약하다는 점 해서 그러한 반등을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전략의 일환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배경 요인 중에서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1월은 이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가시화되는 때죠. 그리고 지금같이 12월 중순 같은 경우는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른 주가 재편이 나타나고 뭐 신고가도 나오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저가만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실적이 계속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재료에도 지금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잘 나가던 건설이나 조선 쪽에서 또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장기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밖에 작용을 못하는 실적 모멘텀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특히나 우리 중국 쪽에서 계속 경기 둔화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국 원화도 강세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계속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어제까지 집계해 보니까 12월 누적 금액 외국인 매도 금액이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나 매도했는가 보면 한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12월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매도 강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반전되는 것은 올해에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우리 4분기 실적이 강세 전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우리가 반전 모멘텀이 나타날 변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테고 해서 연말 연초는 우리가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결국에 박스권 시세로 머무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내일 이후에 상승이 단기 랠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현금화의 기회로 삼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결과에 일희일비하면서 장기 전략 세우기보다는 지금은 박스권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